안녕하세요. 야담 서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전라도 어느 작은 고을에 관리가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준석이라 하는데 그는 당상관 이세연의 처남이긴 하나 한양에서 사고치고 좌천된 골치 덩어리입니다. 한 달 전 관청 어느 한 곳에서 장작 패는 듯 한 소리가 납니다. 퍽퍽 우악. 이유인즉슨 우리의 주인공 김준석이 누군가를 패대 기치는 소리입니다. 그는 전국 공납물품을 담당하는 장흥소의 봉사직인데 윗상사인 직장의 비리를 참지 못하고 한바탕 일이 난 것이지요. 이런 나쁜 놈, 그동안도 해 처먹은 것도 모자라 또 장부 장난질인 게냐? 뭐라고? 야, 이놈아 장부 장난질이라니. 내가 뭔데 상관이야? 그러나 정의로운 우리의 김준석은 장부 조작으로 물품을 빼돌린 사실을 오늘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나 봅니다. 문제는 직장 이성규라 하는 자가 호조판서와 육촌지간인 것이지요. 이놈아, 내 모를 줄 아느냐? 내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여러 번인데. 에라 이 나쁜 놈아. 이놈,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아래 것이 따지고 시비인 게냐?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 오늘 죽고 싶은 게로구나? 오냐 이놈아, 오늘 누가 죽나 보자. 덩치만 믿고 마구 달려든 목소리만 큰 이놈은 결국 준석의 주먹에 묵사발이 됐으나 이놈은 예상대로 별탈 없이 없던 일로 흐지부지되면서 결국 이번에도 참지 못한 준석만 사고친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당상관인 매형에게 불려가 꼬지람을 듣는데 어찌하여 너는 또다시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것이냐? 네, 사람을 때린 것은 잘못된 것이나 이성규 그놈은 오래전부터 진상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참지 못하고 일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도 그리 경거망동하더니 이번에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니 정신 차리고 오거라. 결국은 이 일로 하여 당분간 시골에 가서 한동안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저 눈 감고 귀 닫고 살면 어느 정도는 출세가 보장된 자리인데 올곧은 성정이 평지풍파를 자초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여 이왕 내려온 시골에서 조용히 있다 갈 심산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양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부임 후 나름은 공정하게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관리라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이 지나던 어느 날 관아의 마당을 거닐던 중 손에 그릇을 받치고 걸어가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림새는 허름하나 걸음걸이는 우아하고 단정함이 그냥 노비는 아닌 듯하였습니다. 이에 준석은 옆에 있던 향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 게냐? 예, 저 여인은 얼마 전에 저희 관아에 새로 들어온 관노유입니다. 본디 관기의 역할을 하여야 마땅하나 존경받던 사대부집 여식이기에 특별히 관주에서 일하고 있었죠. 아, 어찌하여 저런 여인이 이곳에 있단 말인가? 잠깐 마주치며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그 안에는 깊은 호수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바람에 흩날리며 존재만으로도 주변이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 여인에게 무슨 연유가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라. 그날 뒤로 준석은 할 일 없이 수날을 관주 앞을 서성이며 그 여인과 마주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연민의 감정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의지와 상관없이 연하로부터 깊어지는 강렬한 이끌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향리가 준석에게 알아본 바를 말하였습니다. 날이 관주에서 일하고 있는 노비는 이름은 연하라 하옵고 한때 좌천찬의 자리에 오르신 이영수 대감의 여식이우나 얼마 전 부친이 영모에 휘말려 반역자로 몰려 가족은 몰살당하고 저 여인만 살아남았다 하옵니다. 사실 연하라 하는 여인은 빼어난 용모와 사서삼경을 두루 섭렵한 총명한 여인입니다. 인성 됨됨이와 사려 깊음이
온 동네가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상상치도 못한 상황이 되고 나니 죽을까도 생각했지만 영모의 억울함을 밝혀 부친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준석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연하와의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을 기대하면서 관주 앞에 서성이며 연하가 분주히 일하는 모습만 먼발치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사회적 규범의 사슬에 묶여 감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루 이틀 가슴에 돌덩이를 메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준석은 자신의 애틋한 감정을 가리려는 잘못된 시도로 괜히 음식을 트집을 잡거나 호통을 치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연하의 모습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참으로 모자란 행동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나무 뿌리째 뽑아버릴 기세로 세차게 몰아치는데 관사의 복도를 걷던 준석은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연하를 발견합니다. 준석은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감추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요? 연하는 깜짝 놀라 저, 천둥소리. 날이 괴념치 마시고 그냥 가시옵소서. 준석은 옷이 젖은 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하를 보면서 야릇한 감정과 애처로움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밤이어서 뚜렷이 보이진 않았으나 희미하게 보이는 가슴이 준석의 마음과 몸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게 폭풍우가 금방 잠잠해지기는 어려울 듯하니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는 게 어떠하겠소? 아니옵니다. 어찌 감히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괴념치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또다시 천둥번개가 치자 연하는 더더욱 두려움에 웅크리게 되었습니다. 준석은 난감하긴 하였으나 연하가 그럴수록 심장에 타들어가는 것 같고 안타까워 아니 되겠소. 내 그대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소. 곧불이라도 걸리면 어쩌겠소. 괜찮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립시다. 연하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사양하였으나 이미 준석은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감건하니 연하도 이미 준석을 연모하고 지켜봐온 터라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준석은 방으로 들어와서 호롱불을 켜고 본 연하의 모습에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과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그 모습이 마치 유혹적인 인어 같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잘록한 허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준석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탄식했습니다. 아, 이쪽으로 앉으시오. 젖은 옷을 어찌해야 할 텐데 참으로 난감하외다. 아니옵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마를 겁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잠시만 있다 돌아가겠습니다. 연하의 한마디 한마디는 청초한 이슬의 떨림처럼 그동안 연모해왔던 마음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은 이대로라면 큰일 저지를 것 같아 짐짓 다른 말로 그대는 어찌하여 천둥소리에 그리 놀라고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게요? 수개월 전 집안에 우환이 있었는데 그날이 오늘과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어서 두려움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은 연하의 가족사를 알기에 더는 묻지 않고 약간의 정적만 흘렀습니다. 이미 방에는 젖은 옷의 증기로 인해 약간의 비릿함이 진동했고 그 냄새는 준석을 더욱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연모하는 여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긴 하였으나 더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전부터 연모하여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대를 안고자 하니 부디 허락해주기 바라오. 연하는 준식의 사려 깊은 모습과 마음 한편에 담겨있던 연모의 마음이 자연스레 움직여져서 자신 또한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 발그레한 얼굴로 제가 비록 비천한 신분이오나 나리께서 원하신다면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순식간에 연하를 와락 안았습니다. 이내 그녀의 젖은 옷을 한꺼풀씩 벗기면서 진기한 보물을 만지듯 그녀의
실크처럼 부드러운 살결을 탐닉했습니다. 이젠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천장도 뚫을 기세로 우뚝 선 도깨비 방망이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교성이 잦아질수록 오랫동안 감춰뒀던 용암이 분출한 듯 그녀와의 사랑은 더없이 그윽하고 마치 무릉도원에 와 있는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운우지정을 나누고 녹초가 되어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날이 샜으니 제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그대를 가벼이 여김이 아니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대를 마음에 품었다오. 부디 내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오. 저같이 비천한 몸을 어찌 그리 생각하시옵니까?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날이 앞길의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준석은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미치도록 황홀했던 하룻밤이 아쉽게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이 있은 이후 연하는 한때 사대부집의 교수였음을 상기하며 자책도 하였으나 자신 또한 연모하는 준석의 말이 진심이길 바라는 마음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의 각박한 삶의 안식처가 되고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후에도 그들은 낮이건 밤이건 사랑을 키웠습니다. 한 번은 연하가 곡물 창고에 갈 때 살며시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허락을 구할 것도 없이 창고에서도 다른 이의 인기척을 살펴가면서 서로를 탐하기 바빴습니다. 이렇듯 수날 동안 각자 겪었던 지난날의 고통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몸으로 교감을 하였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면서 준석은 연하의 부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양에 계신 당상관 매형에게 연하 부친의 영모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요.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무조건 한양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준석은 관아의 일은 향리에게 맡기고 한양 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준석은 연하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하의 모습은 평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붉은색 화려한 한복에 머리는 약간은 풀어진 듯하고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선녀의 모습과 같고 이제껏 한양에서 많은 여인들을 봐왔건만 연하와 같은 아름다움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의 준석은 연하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뒤로하고 연하를 안기에 바빴습니다. 그대는 나를 놀라게 하는구려. 어찌하여 이다지도 아름답단 말이오. 소인이 오늘 하루는 예전같이 예쁘게 단장하고 날있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날있게선 마음에 드시는지요? 마음에 드신다면 오늘은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연하는 말을 끝내자마자 스스로 한 겹씩 옷을 벗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 적극적인 모습의 준석은 잠깐 놀라긴 했으나 이내 아랫도리가 묵직해짐을 느끼고 입술을 포개며 모흐한 방망이질을 하였습니다. 연하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격정적인 방망이질은 한참 동안 이어졌고 두 사람 모두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충만한 만족감을 향유하였습니다. 한참 후 준석은 옷매무새를 고치고 사실은 내가 그대의 부친에 관한 일을 한양에 계신 나의 매형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답신이 어제 왔다오. 어찌 될지 모르나 내가 한양에 갔다 와야 할 것 같소. 연하는 예기치 않은 준석의 말에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날이 무슨 말씀을 그럼 진즉부터 제 부친의 일을 알아봐주고 계셨던 건가요? 지난번 그대의 사정을 향리로부터 전해 듣고 내 따로 알아본 게 있소. 이 일은 엄정한 국법이 있어 어찌 될지 모르나 내 매형인 당상관께서 알아봐주고 계신 게라오. 연하는 한서린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준석이 이렇게까지 나서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준석은 연하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양길에 올라 매형에게 그간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연하의 부친은
과거 좌참찬의 자리에 있었으나 권력욕에 눈이 먼 황진이라는 자로부터 모함을 당한 것인데 그로하여 영모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당시 영모의 기운은 있었던지라 그 주동자 가운데 한 인물이 연하의 부친과 어릴 적 동문수학하던 김판덕이라는 자인데 그와 수차례 순수한 만남을 가진 것을 영모에 가담한 것으로 황진이라는 자가 거짓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일찍이 연하 부친 가문과는 경쟁 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비리를 연하 부친이 알고 있음을 알아채고 이참에 제거하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죠. 다행히 그 후 여러 명의 증언과 황진이 내민 증거가 거짓임이 밝혀졌으나 왕명으로 결정된 사항을 공개적으로 뒤바꿀 순 없는 것이어서 정치적인 합의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몰락한 연하의 가문이지만 연하 부친의 죄를 후대의 판단으로 미루고 생존해 있는 연하의 신분을 면천해 준다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준석은 안타까운 결정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연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 관아로 돌아온 준석은 그간 한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미천한 소녀를 이토록 중히 생각하시어 고된 발걸음도 마다 않으시고 이렇듯 힘써주시니 백골난 망이옵니다.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이제 소녀는 나리의 것이니 나리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준석은 연하를 일으켜 가벼이 안으면서 그리 말해주니 참으로 고맙소. 이미 내 마음은 그대에게 보였으니 내 남은 생은 그대와 함께하고자 하오. 그대 또한 그리해 주시겠소? 연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로써 연하는 과거의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관노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 본래 벼슬에 큰 뜻이 없었던 준석은 연하와 함께 전라도 어느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